전자판 위에서 반짝이는 초록색 숫자들은 더 이상 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들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균열을 숨기고 있는 얇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화면을 켜고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지만 시장의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소비국의 중심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끝난 직후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가장 붐벼야 할 금은방들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서구 시장에서 금의 현물 가격이 5,098달러라는 역사적인 고점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명절 이후 폭발할 중국의 수요가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실종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의 수많은 대형 금은방들이 갑자기 골드바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명절 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기다리던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배송 지연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고객들의 돈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구해서 이윤을 남기는 대신 고객의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극단적인 항복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차질이나 일시적인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자신들이 발행한 종이 증서를 뒷받침할 실제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우아한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금소비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인도 실패라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계약서는 언제든 찢어지거나 환불될 수 있지만 손에 켭 수 없는 실물 자산의 공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화려한 경제 지표와 뉴스의 소음 뒤에서 실물 시장은 이미 붕괴의 첫 번째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처럼 차가운 숫자와 거리의 풍경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한 국가와 시스템을 향해 잃어버린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금고들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물리적 실종의 진정한 원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경제학의 상식은 이 시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힘을 잃었습니다. 춘절 연휴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 엔진이 멈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나 극심한 정책적 불확실성, 그리고 일시적인 달러화의 반등이라는 모든 악재를 묵묵히 흡수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팔고 싶어도 팔 실물 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요에 관한 진짜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분기당 평균 610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분기별 3%의 가격 상승을 촉발했던 임계치를 무려 230톤이나 초과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배후에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설계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종이돈의 미래를 의심하며 미친 듯이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촉발점을 아득히 뛰어넘는 명백한 수요의 폭발이며 그 수요를 물리적으로 결코 맞출 수 없는 공급 구조의 붕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화폐 대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속의 무게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의 거리에서는 금괴가 사라지고 환불 영수증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의 현물, 시장에서조차 종이 위에서의 약속은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불을 지켜온 이 차가운 금속은 지금 가장 뜨거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끊임없이 종이로 된 약속을 팔면서 정작 권력자들은 조용히 실제 금속을 독점하는 이 거대한 기만 속에서 우리는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장이 보여주는 최고의 성공은 어쩌면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일지도 모릅니다. 금괴가 사라진 텅 빈 진열대 뒤편에는
더 거대하고 조용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미국 달러화의 끝없는 추락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물리적인 금을 사들이고 있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레터나 경제 기사의 소음을 듣고 달러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공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외환 준비금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과거 72%라는 정점에서 아득히 멀어진 수치이자 무려 32년 만에 기록한 최저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을 지탱하던 신뢰의 기둥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달러의 지배력 상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연이나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닙니다. 끝없이 치솟는 미국의 국가 부채 궤적과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정책적 신뢰의 훼손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유혹은 항상 달콤했지만 그 가혹한 청구서는 결국 화폐 가치의 타락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축통화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며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온 대가가 이제 서서히 청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자 완벽한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모든 자본은 숨을 죽이고 달러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피난처 자체가 가장 거대한 위험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부채를 갚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달러의 빚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중앙은행장들과 국부 펀드 매니저들은 이 수학적인 진실을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러라는 종이 증서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빚의 산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시스템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들은 매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붕괴를 피하기 위한 생존의 탈출입니다. 이 탈출의 과정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화려한 경제 방송에서 대서특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 결제 시스템의 깊은 심층부에서 매우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달러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그 빈자리에는 어김없이 금이라는 무겁고 차가운 물리적인 실체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니고 컴퓨터 버튼 하나로 무한정 발행될 수 없는 진짜 자산으로의 거대한 이동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시스템의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한 자들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침묵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내어 다시 빚을 갚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이미 새로운 생존 방식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 결제에서 자국 통화의 사용을 늘리고 달러를 우회하는 독립적인 금융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거대한 지각 변동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기축통화의 힘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거대한 경제 규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그 통화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이라는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근간이 심연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대중들은 여전히 달러의 일시적인 강세나 주식시장의 소음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낮춰주면 다시 모든 것이 예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부를 통제하는 주체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결코 이전의 위태로운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어쩌다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 역사와 수학의 필연적인 궤적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로 만든 부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전환은 필연적으로 낡은 시스템의 붕괴와 고통스러운 가치 재평가를 동반할 것입니다. 화폐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요란한 굉음을 내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 가치를 가장 굳건히 믿었던 자들이 침묵 속에서 하나둘씩 자신의 금고에서 그 종이를 비워내며 시작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쇠락의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달러가 조용히 금고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대중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공지능의 혁명이 가져다줄 미래의 환상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술 기업들의 끝없는 성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연결짓지 못하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민간 신용시장입니다. 이 막대한 자본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컴퓨팅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데 조용히 투입되어 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답하는 인공지능의 경이로움 뒤에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거대한 기계장치들과 그것을 짓기 위해 끌어다 쓴 천문학적인 빚의 산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현재의 유동성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대한 도박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금광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지만 그 곡괭이를 만들기 위해 철광석을 사고 공장을 돌리는 돈은 대부분 비유동적인 사모 신용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대출 기관 중 하나는 약 2,73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관이 140억 달러 규모의 소매 펀드에서 고객들의 투자금 인출을 전면 제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펀드가 고객의 돈을 내어주는 것을 막았다는 것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 펀드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쥐고 있는가? 시장의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들은 극단적인 부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서사시를 완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그 인프라가 실제로 현금을 창출하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익의 성장 속도나 그 규모가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단순히 몇몇 기술,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기술 주식이라는 얇은 껍질을 뚫고 나와 곧바로 거대한 신용시장 전체로 전염됩니다. 민간 신용은 소수의 투기꾼들이 모인 틈새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과 보험 자본이 2조 달러라는 거대한 덩어리로 뭉쳐 비유동적인 구조 속에 갇혀있는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시장은 지금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의 건전성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다음 달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한계 기업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와 서버렉들은 그저 전기를 잡아먹는 부채의 묘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화면 위에서 마법처럼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감탄하지만 그 마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거대한 기술적 거품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며 부풀어 올랐고 언제나 신용의 파괴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운하가 그랬고 철도가 그랬으며 인터넷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을 위한 거대한 인프라가 그 파괴적인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자신들의 돈이 언제든 빼낼 수 없는 깊은 패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출이 정지된 140억 달러의 펀드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유동성이라는 혈액이 돌지 않는 경제 구조는 아무리 뇌가 훌륭하더라도 결국 괴사하기 마련입니다. 은행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어둠 속에서 자라난 사모 신용시장은 역설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통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빛나는 혁신의 뒤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잉태됩니다. 시스템의 파열음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경고방송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객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할 때 조용히 거절당하는 그 짧고 치명적인 순간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매일 밤 마주하는 저 화려한 기술의 진보는 사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멈추지 않는 기계음 속에서 자본의 진짜 주인들은 조용히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거대한 부채의 산은 결코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눈사태로 변할 것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화려한 불빛을 반짝이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유동성이 메말라버린 차가운 부채의 기반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현상은 비단 눈에 보이지 않는 3호 신용시장이나 화려한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자산, 즉 미국인들의 삶과 중산층의 부를 지탱하는 주택시장에도 이미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방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점 대비 무려 43% 이상 폭락한 참담한 수치이며 단 한 달 만에 계약 체결 건수가 8% 이상 급감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활기로 가득 찼던 거리는 조용해졌고 매물로 나온 집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용의 흐름이 멈추자 거대한 자산의 교환 속도도 완전히 얼어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적인 이자율과 치솟는 유지비에 짓눌려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고 한때 부의 영원한 상징이었던 부동산은 이제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한 축이 얼어붙어 심장 박동을 멈춘 바로 그 춥고 어두운 순간 전혀 다른 곳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은 시장입니다. 주택시장의 거래가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며 유동성의 무덤이 되어가는 동안 은의 현물 가격은 주간 최저치에서 순식간에 16%나 폭력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극단적이고도 기괴한 대조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종이 자산과 빚으로 쌓아 올린 신용경제가 마비의 증상을 보일 때 진짜 자본은 언제나 가장 원초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물리적인 피난처를 향해 맹렬하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 시장이 품고 있는 가장 소름 돋는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격이 이토록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맥스은 계약에서 추세를 쫓는 투기적 펀드들의 매수 포지션, 즉 시장의 모멘텀을 증폭시키는 투기 자본의 규모는 지난 20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어두웠던 시면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가격이 이처럼 급등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단기 투기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가 시장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묵직한 상승에는 그 소란스러운 대중의 그림자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모멘텀을 쫓는 투기꾼들이 아직 도착조차 하지 않은 텅 빈 무대 위에서 가격은 오직 물리적인 실물의 부족이라는 절대적인 힘에 이끌려 스스로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소수의 현명한 자들에게 이 지표는 붉은색 경고등과도 같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대중의 투기적 매수세가 20년 만에 최저인 척박한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이 거대한 상승의 파동은 훗날 뉴스에 이끌린 군중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벌어질 진짜 폭발에 비하면 그저 가벼운 준비 운동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 시장은 이제 역사상 전례 없는 10달 연속 월간 상승이라는 믿기 힘든 궤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거 120달러에서 바닥까지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가격 폭락의 공격을 겪고도 여전히 월간 마감을 붉은색의 피 흘리는 하락이 아닌 끈질긴 상승으로 끝마치는 기형적인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막대한 자본으로 강제적인 매도 폭탄을 던져 시장을 짓누르려 해도 결코 억누를 수 없는 이 거대한 반발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강제적인 억압으로도 추락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장의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들이 모든 현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탐욕스러운 실물 수요가 존재합니다.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주택시장은 동맥경화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산업의 혈액이자 금의 오래된 그림자인 은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신용은 죽어가고
실물 자산은 부활하는 이 극명한 십자로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를 뼛속까지 보여주는 완벽한 엑스레이 사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에 환호하고 정치인들의 무의미한 관세 정책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얕은 잔물결에 시선을 빼앗겨 심해의 금과 은의 가격 변동성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며 다가올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중이 여전히 일시적인 관세 정책의 소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파괴적인 꼬리 위험을 이미 묵묵히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